통합과학과 화학을 맡고 있고요. 이제 서초 반포학군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수업 30분 동안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왜 지금 22계정 통합과학을 해야 하는지, 방금 이제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2계정 통합과학에서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그럼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1호 계정하고 22계정의 차이점은 원래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 4가지 과목이 각각 원투 과목으로 8가지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수능은 2가지를 선택했었고요. 근데 이 계정에서는 수능 과목이 딱 1개로 통합돼 버립니다. 예전에는 문과, 이과 개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문과, 이과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통합과학을 봐요. 그러면 2학년 때는 무엇을 배우냐? 통합과학 2를 배우지 않습니다. 통합과학 1은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통합과학 2는 1학년 2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또는 진로 과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진로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대학에 영향을 안 주느냐가 아니고요. 이걸 선택해야지만 쓸 수 있는 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과 보내실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대부분이 아마 이쪽은 이과를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뭐 메디컬 또는 뭐 자연대 아니면 공대 이런 데를 보내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면은 화학은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화학 또 공대 가려면 당연히 물리도 들어야 되겠죠. 또 만약에 메디컬을 가야 되는데 생명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감점 또는 지원 자격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선택 진로를 고르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다음 저의 수업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릴 예정이고요. 수업이 이제 3가지가 저는 이제 강의가 열렸는데, 첫 번째가 통합과학 2인데 통합과학 2는 고1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고1 대상이라고 해서 예비 고1이 못 듣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 1까지는 들었는데 2를 아직 못 들었다 하는 학생들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비 고1 통합과학 8강인데 얘는 1, 2를 모두 묶은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1 4과정, 이제 2 4과정 해서 총 8회차 수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화학 6회 특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과 학생들은 화학을 거의 필수로 들어야 돼요. 또한 이 화학이 왜 중요하냐면 통합과학에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화학입니다. 그리고 변별력은 전부 다 화학에서 나와요. 그럼 이 화학을 들으면은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에서도 더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저는 이 학군지에서 5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고요. 보통 이제 서울고, 상문고를 위주로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 상문고뿐만 아니라 뭐 세화여고, 반포고, 그다음 뭐 동덕, 양재, 서초 등도 해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의 시험지도 받아왔고 분석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료집이 있는데 그 자료집이 이제 보통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1대1 개별 맞춤 자료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학생은 어려운 부분이 개념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이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에 따라서 저는 매 시간 위클리 테스트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맞는 공통과제와 개별 과제를 넣어주게 됩니다. 또한 저는 모든 수업에서 100% 영상을 찍고 올립니다. 저는 개인 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밴드를 개설하고요. 그 밴드를 이제 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매 시간 저녁에 이제 수업도 올리고 수업의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자료도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제 강의의 차별점은 대형 강의가 하지 못하는 체계적 관리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주변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변에 정말 큰 학원들 많잖아요. 뭐 세정도 있고 송림도 있고 아니면 시대인재도 있는데 그 학원은 이제 보통 50명, 뭐 많게는 100명, 200명까지 듣습니다. 거기에서 듣고 온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의 자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40명까지도 수업을 해봤는데 하다 보면은 갑자기 눈이 풀려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모든 학생들을
케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수를 최대 20명까지만 받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능한 모든 학생들을 케어해주고 그 아이들한테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맥시멈을 정해 둔 거고요. 저의 수업 방식은 그냥 어머님들 지금 혹시 과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암기를 하는 학생들은 중학교까지는 80점, 90점, 100점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나와요. 암기만 해서는 진짜 암기만 한 점수가 40점, 5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차이는 어디서 만드냐? 그 암기를 기반으로 원리를 이해해서 예를 들어서 A는 B다 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A는 B다 라고 시험을 솔직하게 내면은 너무 좋겠죠. 그러면은 성적이 안 나와요. 왜? 변별력이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잘하는 학생들이 한 문제 실수해버리면 쭉 떨어지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성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말을 살짝씩 꼬아서 더 어렵게 만들겠죠. 꼬아서 만드는 원리는 모두 이해 단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 기반의 풀이법을 강의하고요.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줄 예정입니다. 또한 저는 2명의 조교가 있습니다. 그 조교는 이 학군에서 지금 최상위권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고요. 물론 과탐은 전부 다 1등급입니다. 그리고 1점대 후반으로 뭐 연세대 간 조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송명여대 콩공 간 학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시선에서 제가 했던 풀이 방법을 좀 더 친근하게 해줄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계정 통합과 이제 더 이상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 화학, 생명, 지구과학, 물리를 위주로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수능에서 통합과학이 나와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약 50만 명이 전부 다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50만 명이 시험을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의 난이도로 나온다면은 모두 다 100 또는 상위권을 맞을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뽑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변별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별력은 대부분이 심화 문제로 나오는데 이 심화가 사실 어디에 있냐면 고의 내용에서 차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킬러 파트라고 하는 화학과 물리 파트는 이 학군뿐만 아니라요. 강남 대치를 가더라도 모두 너무 당연하게도 선행 내용이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기본 개념 내용도 강의를 할 뿐더러 저는 심화까지 누수 없이 모두 할 예정이고요. 상위권과 기본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면 혹시 뉴스 보시면은 수능 만점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기본서 열심히 했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어요. 다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일반 학생들은 그 말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기본서 위주의 단순 암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적이 단순 암기만 한 만큼만 나오게 돼요.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을 보면 고의 수준의 심화를 모두 쳐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암기가 아닌 원리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고 정확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수업 3시간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0분 위클리 테스트 및 복습, 그리고 두 번째 100분은 원리 기반의 개념 강의, 세 번째는 실전 문제풀이로 되어 있고요. 처음 40분은 위클리 테스트라고 하는데 위클리 테스트는 항상 복습 개념입니다.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 학원은 관리를 어떻게 해두나, 그리고 내 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가가 가장 궁금하시죠? 저는 그거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 점수로서 부모님들한테 직접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100% 서술형과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서술형과 주관식은 중학교 때 보통 학습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학군에서는 어느 학교는 100% 서술형으로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네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온 학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술형이 상위권을 가르는 기반이 될 텐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저는 이 시간에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다 보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요약해서 한 번 더 하는 복습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00분에선
이제 개념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개념은 원리 위주의 개념을 한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기본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하고 이거의 원리를 풀어서 전공자인 제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40분은 개념만 배운다고는 애들이 풀 수 없겠죠. 그러면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느냐라는 예제를 5문제 정도 풀게 됩니다. 이 5문제는 보통 대표 유형이 될 거고요. 대표 유형뿐만 아니라 뭐 빈출 유형 그리고 다오답 유형을 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20분 정도 받는다고 이제 저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20분 정도는 아이들한테 개별 시간으로 직접 볼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파악해가지고 어느 유형 다음에 시간에 저는 과제를 따로 이제 1대1로 주게 됩니다. 결과 차이는 보통 학원들이 대학은 특히 양치기를 하는 학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양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도가 매우 떨어져요. 그리고 매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별로 가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만 받아놓고 쌓이게 되죠. 그거보다는 어떻게 푸는지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푸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보는 연습을 시키는 걸 저는 학습할 예정입니다. 끝나도 계속 관리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 운영하고요. 클리닉에서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 또는 결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보게 해서 이 재시험 시간에는 단순하게 애들이 앉아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시험 본 내용을 3번 요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하고요. 이거를 보통 학생들은 귀찮아하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더 해오게 만들 계획입니다. 또 결석 시에는 영상은 당연히 제공이 되겠죠. 그리고 시험은 본다 했는데 그래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클리닉으로 줌을 켜가지고 아이들을 뭐 작게는 20분, 많게는 뭐 1시간까지는 케어를 할 예정이고요. 전 수업 영상 모두 업로드 된다 했었고 이제 제자들은 항상 밴드에서 질문을 받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기출 변형 또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통합각2는 지금 대부분이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이시죠. 고1이 아니실 테니까 이거는 편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비 고1인데 통합각 1만 했다고 하신다면은 그냥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머니 지금 저희 질문 계산할게요. 끝나고.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 고1 8회 특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1, 2 모두 포함한 과정이고요. 총 8회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4회는 통합각 1, 4회는 통합각 2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8주가 솔직히 좀 짧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를 기억한다는 확신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 특히 킬러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한 번 듣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상위권을 도약하는 예비 고1들을 위주로 할 거고요. 수업은 15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8회차고요. 교재는 모두 개념 플러스 문제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하고 이거를 상위권이 될 수 있게 기반이 되는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지만 고1 내용만 풀면은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기본 내용 플러스 심화까지 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각 1 얘는 1주에서 4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1주차는 저희가 중학교 때도 아이들이 다 외우는 주기율표 있죠. 그거를 중학교 때 잘못 외워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해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집에서 수헬립에 붕탄질산 하면서 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외우면은 시험을 못 봐요. 수리낙하, 배막하 실제로 규칙성에 맞게 외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중학교는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다 보니까 순서가 몇 번이었지? 수헬리배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못 써먹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다시 잡아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 학군 서초 반포에서는 고2 내용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에너지 준이라 해서 통합과학 원 내용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요. 근데 학교 시험 선생님들은 너무 당연하게 이걸 내요. 그러면 아이들은 모르겠죠? 근데 그 부분까지 심화로 저는 해결을 해줍니다. 또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은 암기 파트예요. 근데 암기를 왜 하느냐? 한 번 들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 전에 미리 한번 들어놓으면은 학교 수업에서 다시 이해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다음에 이 4주차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는 역학적 시스템인데 학교 시험은 모두 물리 원 내용에서 나옵니다. 고2 물리 내용에서요. 그래서 중력, 운동량, 충격량 학교 시험에서 쉽게 뭐 F는 MA 또는 중력 가속도라는 식을 가지고 넣기만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 수준이 아니겠죠. 그래서 고2 수준까지 저는 심화해서 그래프 해석까지 다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변별력 문항에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게 그리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통합과학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2도 마찬가지로 4주차인데 5주차, 6주차가 모두 화학이에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통합과학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화반응과 산화환원이에요. 중화반응은 사실 내용 자체는 쉬워요. 그냥 더하기 빼기 같은 거예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물이 됩니다. 근데 반응이 1대1로 돼요. 근데 학생들은 왜 못할까요? 전부 다 고2 거에서 나옵니다. 또 농도 개념이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심화로 저는 농도까지 해줄 예정이고요. 다음 산화환원이라고 있는데 산화환원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어머님들 아파트 난간 만지면은 손에서 피냄새 나죠. 그 현상이 산화환원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시단원도 되고 계산단원도 돼요. 근데 계산을 통합과학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어디 있었냐? 1호 계정 화학에 있었거든요. 그 계정을 너무 당연하게 선생님들은 가져와가지고 시험에서 내요. 여기서 말하는 산화수라는 거는 전자가 몇 개 이동했는지인지 아이들한테 전자 개념이 그렇게 심오하게 나오지 않지만 시험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수능에서도 아마 어렵게 나올 예정이어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 에너지 자원과 활용, 생태계 평형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얘도 단순 암기입니다. 근데 처음 들었을 땐 왜 이게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미리 한번 짚고 간다. 그래서 각각 통합과학 1에서도 두 파트, 통합과학 2에서도 두 파트가 어려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수할 예정이고요. 8회 강의 저는 전 과정을 완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암기 부분은 내신 기간에 아이들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만 만들어주면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2 수준 선행까지 심화를 통해서 커버를 쳐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플러스 수능까지 모두 대상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예정이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과 학생들을 타겟팅해서 만든 계정화학 6회차인데요. 계정화학도 총 4단원이 있어요. 혹시 이전과 지금의 차이를 아실까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딱 한 단원씩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둘 다 1, 2, 3, 4 1, 2, 3, 4였어요. 근데 여기가 킬러 단원이에요. 1, 4가. 그래서 원래는 1학기, 2학기 킬러 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단원은 얘를 모두 다 1학기에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고사, 그럼 킬러가 1단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4에서 기말고사, 그러면 4단원이 킬러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 1단원과 4단원을 이번 시험에서, 이번 특강에서 할 예정입니다. 5회차는 양적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만들 예정이고요. 근데 1회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1호 과정에 있던 내용인데 아이들이 수능에서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산화환원이었죠. 그 산화환원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과를 목표로 하는 예비 고1, 2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업은 수요일에
16일 수요일에 그리고 4시에서 7시 사이에 열릴 예정입니다.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플러스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표는 양적 관계 해결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수능 산화하는 대비까지 할 예정입니다. 여기 학군 그리고 뭐 대치 학군 모두 전국에서 유명해요.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오기로. 근데 어디가 어렵게 나오느냐? 이 킬러 파트인 1, 4단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간고사에서 1단원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4단원이 어렵게 나올 겁니다. 고2들은 공부할 시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언제 만드느냐? 방학 때 특강으로 보통 만들어 놓습니다. 고2들이 실제로 수업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선행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선행이 3회에서 5회차 된 아이들은 시험을 훨씬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처음 다가간 애들은 성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들어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1주차부터 5주차는 모두 양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양적 관계는 전부 다 계산이어서 이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풀이법 그걸 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6주차는 연계 단원이에요. 원래 단원이 1호 계정 화학인데 그 1호 계정에서 제가 발췌해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딱 필요한 부분만 수업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회 특강에 만드는 결과 결국 이과 진학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 그리고 수능에선 나오지 않지만 화학을 배우는 이유는 수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능에 더 잘 볼 수 있는 발판은 계정화학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3강의를 선택드렸는데 그 3강의 중에 어떤 걸 들으시면 좋겠냐 라고 하시면은 통합과학 1을 안 들었다. 그래서 통합과학 2가 부족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통합과학 2를 4회 특강을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다, 내 자식은 전체를 한번 하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다 하면은 전체 과정인 8회 특강을 듣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계정화학 6회를 듣는 학생들은 모두 이과에 진학할 학생들이겠죠. 만약에 문과를 갈 건데 이 수업은 들을 필요가 수능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계정화학을 통합과학을 안 듣고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들을 수 있습니다. 모두 개념을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원리 위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심화까지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원리 기반의 강의와 체계적 관리 그리고 기출, 분석 및 3개년 제공이고요. 아이들이 누수가 생기지도 않도록 열심히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직접 응답하면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를 모두 파악해 가지고 학습 체계가 완벽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 강의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적이 오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노베이에스에서 1등급, 2등급이 된 케이스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1등급, 2등급은 이전에 9등급제에서요. 그러면 지금 상위 10%니까 지금 등급으로 하면 1등급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학교, 서울고, 성문고, 양재고 여기 모두에서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보통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요. 아, 쌤 100점 맞았어요. 쌤 1등급이에요.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